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데일리 디펜스는 아주 재밌는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재밌는 소식입니다. 제목부터 재밌습니다. 킹스맨, 중국을 완전히 농락하다? 야, 킹스맨 아시죠? 얼마 전에 대단히 히트했던 영화입니다. 가상의 그런 첩보 조직인데 영국의 첩보 조직이고 거의 아무리 싸워도 죽지 않는 그런 엄청난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내용이었죠. 저도 이제 1편, 2편 다 봤는데 혹시 안 보신 분들 다운받아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재밌습니다. 자, 제가 킹스맨이라고 한 것은 진짜 킹스맨이 이렇게 공작을 했다가 아니고 영국의 어떤 특수 부대 또는 영국의 정보부대, 정보기관 이런 것들을 제가 은유해서 한 말입니다. 영국입니다. 자, 중국의 방공 구축함이 영국 영해에 붙어서 도보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7월 14일이죠. 자, 중국의 방공 구축함 시안함입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중국판 이지스함인데 여기 도보 해협을 바싹 붙어서 지금 북해로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그림을 키워드리는데요. 도보 해협,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의 그 중간에 있는 바다가 바로 도보 해협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안함이 지금 영국 쪽으로 바싹 붙어서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시안함은 원래 소말리아 앞의 아덴만에서 대해적 작전을 수행을 하고 그리고는 수에즈 운하를 따라서 지중해로 들어왔다가 프랑스 남부의 군항인 톨롱항에서 휴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스페인 앞을 포르투갈을 한 바퀴 돌아서 지금 영국 쪽으로 가서 지금 북해로 들어갑니다. 북해로 왜 가냐? 바로 러시아하고 합동 군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간다라는 것인데 러시아는 지금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의 코앞인 칼리닝그라드 즉 발틱 함대의 코앞인 발트해 연안에서 지금 나토 국가들이 합동 군사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략 폭격기를 보내서 무력 도발을 하기도 하고 지금 그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반발 차원에서 또는 대응 차원에서 중국 해군을 초청해서 지금 북해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합니다. 이건 이제 중국도 우리는 이제 글로벌 해군이다. 완전히 이 북해 같은 경우는 중국과는 완전 반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글로벌 해군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또 지난 1800년대 아편 전쟁을 통해서 중국의 청나라가 영국에게 졌죠. 그로부터 중국은 청나라는 완전히 그냥 갈기갈기 찢겨진 종이 호랑이가 되어서 서구 열강들에게 나라를 완전히 그냥 다 뺏기다시피 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리고는 결국은 영중 어떤 협정에 따라서 바로 홍콩을 영국에게 조차해 주었습니다. 100년간요. 그랬던 기억이 있는 데인데 그런 중국 해군이 이제 당시 대영 제국이었던 영국 앞을 보란듯이 지나가는 그런 액션을 취한 겁니다. 그건 뭐냐?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영국과 중국의 갈등이 좀 있어요.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자기 영해에 중국 군함이 나타나니까 영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호위함을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제 여기 이 그림이 이 사진이 영국의 호위함의 함교에서 지금 중국 시안함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에요. 망원경을 들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계속 쫓아가면서 영국의 영해를 벗어날 때까지 도보 해협을 관통할 때까지 계속 이제 마크하면서 지나가고 같이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영국 해군 자료 7월 14일입니다. 7월 14일 중국 해군의 타입 05C 방공 구축함인 시안이 도보 해협 영국 측 해협에 진입했으며 영국 해군은 이에 대응하여 타입 23 호위함 세인트 알반스함을 출동시켜서 감시 임무를 수행했다. 영국 해군은 영국 해역에 진입한 중국 구축함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 추적했으며 외국 군함의 도보 해협 통과는 일상적인 일이다 라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항의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외국 군함이 도보 해협 통과하는 건 일상적일 수가 있죠. 왜냐? 도보 해협을 지나가야 그 안에 네덜란드, 덴마크, 그리고 이제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또 러시아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도보 해협을 통과 안 하면 영국을 크게 우회해서 지금 가야 되니까 도보 해협 통과 많이 하겠죠. 그러나 아까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완전히 영국
해안선에 바짝 붙어서 가는 이런 것은 뭐 늘상 있는 일일까요? 저는 뭐 꼭 그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영국은 어쨌든 중국과의 직접적인 충돌 그리고 감정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너그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첩보 조직들, 정보 조직들, 우리 뭐 MI6 이런 것들, 그 007 영화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조직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앞에서는 아주 신사처럼 딱 하고는 뒤에서 그냥 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 바로 그로부터 이틀 후에 대만의 타오유안 국제공항입니다. 여기에 영국 공군의 훈련기의 ADS-B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7월 16일 09시 22분 아침 9시거든요. 아침 9시에 갑자기 타이베이 옆에 있는 타오유안 국제공항에 영국 공군 훈련기가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일주일 전에 7월 8일 날 미 공군 공중급유기가 이 타오유안 공항에 착륙했죠. 그런데 그로부터 6일 후에 또 도보 해협을 중국 해군이 통과한 이틀 후에 영국 공군 훈련기가 대만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 뭐 대단히 그 놀라운 사건이죠. 자, 그렇게 해서 ADS-B 신호가 포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진이 찍히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미국 공군 그 공중급유기는 대만 네티즌들에게 사진이 찍혀서 인터넷에 그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신호가 잡힌 겁니다. 신호가. 자신의 그 위치 발신 신호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하고 부딪히지 마라. 그럼 나는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그쳐서 어디에 간다, 최종 목적지는 어디다, 이런 것들을 계속 신호를 보내는, 그게 지금 이제 ADS-B 신호인데, 그 배로 따지면은 AIS 시스템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여튼 그걸 이제 계속 송신하고, 트랜스폰더입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트랜스폰더의 신호가 대만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미국 군사력이, 뭐, 비록 공중급유기지만, 일주일 전에 대만에 출몰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에 영국 공군 훈련기지만 어쨌든 영국 군사력이 대만에 출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일이죠. 중국은 지금 대만을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공격할 수도 있다. 라고 지금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과 영국이 지금 거기 나타난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런데 더 깜짝 놀랄 일이 지금 여기 이제 요 선이 바로 이 비행기가 날아온 그 선인데 이 선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출발해서 그대로 대만까지 일직선으로 쭉 날아온 겁니다. 한 번에.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한번 보십시오. 비행기 생긴 걸 한번 보십시오. 이 비행기 초등 훈련기도 아니고 입문용 훈련기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비행 입문 단계에서 배우는 그 훈련기예요. 최대 항속거리가 1000km도 채 안 되고요. 뭐 속도도 한 200-300km 정도, 시속 200-3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이 비행기 혼자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불과 6시간 만에 날아온 겁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하지 않죠. 자, 이 ADS-B 신호가 뭐냐면은 항공기의 충돌 방지 그리고 항공 관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항공기 또는 지상 장비에 설치하는 차세대 항공 관제 시스템입니다. 항공기의 속도, 고도, 방향 등의 정보를 지상 관제소와 인접 항공기에 자동 송수신하는 장치를 기반으로 운영합니다. 자, 이 ADS-B 신호가 쭉 이렇게 일직선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중국 상공을 쭉 지나고 있는데 중국 상공을 지날 때 중국 공군 전투기가 영국은 지금 적국인데 영국 공군의 항공기가 통보도 없이 갑자기 자기네들 영공에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투기 급발진시켜서 지금 여객하러 나가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가보니까 없어요. 또 가봤는데 또 없어요. 또 가봤는데 또 없어. 그런데 대만에 나타난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야, 놀랍죠? 자, 그런데 이 7월 16일 날, 이게 7월 16일 아침 9시 22분에 지금 대만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월 16일 날 항적,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영국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지점에서 지그재그로 막 혼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가 갑자기 중국 쪽으로 쭉 뻗어서 나가서 대만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공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반 농장입니다. 저기가 지금 농토예요. 농토.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 신호는 거짓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저 트랜스폰더 기계를 떼서 뭐 일반인이 장난칠 수 있어요. 문제는 저 비행기는 군용기입니다. 군용기의 트랜스폰더를 일반인이 마음대로 떼다 붙였다 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장난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런데 저 비행기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7월 16일 아침 9시 22분에 대만에 나타났는데 또 그 다음날 7월 17일 날 또 항적입니다. 여기는 공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아마 이건 비행 훈련을 한 것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해서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7월 16일 날 대만에 나타났던 비행기가 그 어떤 귀환의 흔적도 없이 갑자기 7월 17일 날 영국 공군기지에서 또 작전을 한 것이 지금 포착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7월 16일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이죠. 즉, 제가 봤을 때 이 군용기의 트랜스폰더를 함부로 누군가가 떼가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영국 정보기관에서 MI6, 007 또는 킹스맨이 중국에게 엿먹이기 위해서, 한방 먹이기 위해서 장난친 거 아니냐. 그냥 컴퓨터로 위치를 입력하는 거죠. 이 트랜스폰더의 어떤 자료를 입력하고는 해킹을 해가지고 그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컴퓨터에 그냥 나 지금 동경 몇 도 여기 있다. 그리고 어디로 간다. 속도는 얼마다. 그리고 또 있다가 뭐 해서 갑자기 그냥 대만으로 땡겨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중국의 몇 개 지점을 거쳐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공작을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군용기의 위치 정보가 이런 식으로 거의 워프하듯이 대만으로 갈 수가 없죠. 또 특히 대만은 중국이 굉장히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국가 아니겠습니까? MI6, 007 그리고 킹스맨의 작업이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중국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난리. 자, 홍콩과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대립 중인 영국과 중국입니다. 자, 영국은 영중협정 준수해라. 우리가 홍콩을 조기 반환할 때 뭐라고 했냐? 영중협정에 따라서 그 협정을 맺으면서 홍콩의 일국가 이체제,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했지 않느냐. 협정 준수해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국은 뭐라고 합니까? 영중협정 의미 없다. 내정 간섭하지 마라 해. 이제 이렇게 나왔죠. 영국 쭈구리. 자,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깽판 치면 우리 퀸 엘리자베스 항모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 또 시진핑은 남중국해 우리 바다다 해. 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킹스맨 007 제임스 본드가 트랜스폰드 공군 훈련기의 트랜스폰드를 가지고 와서 장난을 쳐서 중국을 발칵 뒤집어 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이 중국을 엿먹였다. 엿먹였을까? 제가 뭐 그 발칵 뒤집힌 거 보지 못했으니까 물음표를 제목에 달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